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8일 금요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입니다. 네, 저희 3프로 TV 스튜디오에서 아주 큰 게 달라졌습니다. 큰 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살짝 보이는데 좀 저희가 회장님 의자가 생겼어요. 약간 회장님 같은 네. 그런 포스의 의자고요. 네. 이거 혹시 놀이공원에 가면 이렇게 딱 하고 앉으면 아니 되고 뭐 갑자기 롤러코스터 총력 열차.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88 열차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안전벨트 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저는 편하게 편하게? 시장에 이렇게 오. 우리가 안식처가 될 만한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기대신 거 아닙니까? 편하게 기대라고 이런 의자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높이 예, 조절도 편하게. 되고 각도 조절도 돼서 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스튜디오에 이런 의자 있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협찬인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봤는데 네.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 삼프로 TV 관계자분들께서 이제 진행자분들 또 출연자분들 알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하시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좀 더 저희가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또 편안해지지 않을까. 예. 이번 달 출연료는 의자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말씀 농담이죠, 하시면, 농담. 예, 농담. 혼내드리도록 금요일이니까.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 네, 기분 좋게 많으셔도 아닌데 시작해보세요. 갑자기 거짓말을 하시는 우리 장훈석 부사장과 함께 할 텐데 어제 시장이 예. 그래도 또 막판에 또 힘을 내면서 올라서 좀 올랐습니다. 예, 방금 전에 또 새벽 사이 시장 보셨던 분들은 편안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시장 부족했습니다. 보면서. 예. 자, 그래 어쨌든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밤까지 진행이 돼야 이번 주가 마무리가 되는 건데 참 시장을 보면서 갈피 잡기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자, 오늘도 어렵게 마감된 시장 상황 잠시 후에 자세하게 우리 장 부사장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네. 함께 할 텐데 어제 또 준비해 주신 내용을 싹 보내주셨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네. 컨펌을 했는데 좋습니다. 예, 역시나 내용 통과한 좋습니다. 겁니까? 네, 그럼요. 통과했습니다. 도장 예. 찍었고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역시나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입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을 재평가하면서 3대 지수가 반등 마감했다. 제가 상승을 쓰려다가 그냥 반등으로 적었습니다. 이건 뭐 너무 미미한 상승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네.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3대 지수를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S&P 500 0.43% 플러스입니다. 다우가 0.25% 플러스, 나스닥이 0.06% 플러스밖에 안 났기 때문에 이건 상승입니까? 반등입니까? 그냥 회복 정도? 그냥 뭐 좋게 표현하죠. 예. 그래도 어쨌든 올라간 거죠. 초록불로 마감이 됐고 예, 막판에 이제 음봉으로 약간 좀 매물이 출회가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상승을 지켜낸 3대 지수 장합니다. 예. 장합니까? 네, 장해요. 박수입니다. 박수입니다. 예. 고생 많았습니다. 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역시 금리 인상 관련한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사실 이제 가장 매파적인 분의 대표분 아닙니까 이분이? 네. 제임스 볼라도 총재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연말 연준의 금리는 3.5%가 타당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그럼 몇 번 정도인 거죠? 계산을 10번 이상인데 11번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도저히 뭐 이러다 나올 뭐 수가 없는 숫자를 그냥 막 얘기했는데 올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금리가 3%보다 낮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일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 수 없이 한다. 높은 물가 잡기 위해서 라고 얘기했고요. 명분은 그다음에 있네요. 이제는 연준을 믿어야 된다는 말을 끝으로 했습니다. 우리 믿고 따라오자 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이걸 보면 원래 오늘 장이 빠져야 되는데 약간 지금은 마저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월가를 지배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높은 것도 인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잡아야 되는 것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맞는 말을 하긴 하는 건데 사실 작년 생각하면은 인플레이션 빨리 잡힐 것 같아. 근데 갑자기 한두 달 있다가 말 바꾸기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거짓말, 그러니까 잘못 판단했던 연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알면서 네. 다독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유 괜찮아 이런 거 약간 이런 느낌을 보시면 어떨까? 아직까지 그 표현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도은행. 저는 냉철한 사람이라서 이런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 두 번 할 수도 있다. 예.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장이 빠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랐죠. 반등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네. 2.662%까지 올라갔고요.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연말 가면 3.5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이 정도 수치면. 예, 왜 그러시죠? 예. 자 네. 보시고요. 많이 그런데 오르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게 반응했다 그러면 패드워치 툴에 보시면 이렇게 금리 반응에 대해서 정도가 나오는데 9번 인상이 거의 굳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일장 마감에 39.1%, 6일장 39.9%, 오늘은 41%가 나와주면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제임스 블라드 말에 믿는다 그러면 10회 인상이 더 올라갔겠죠. 근데 다소 완화가 좀 되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9회 인상으로 굳어지는 게 아닌가. 천만다행입니다. 이게 그나마. 작년부터 계속 뭐 3, 4, 5, 7 뭐 계속 숫자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9번까지. 어. 근데 9번까지는 되는데 10번, 뭐 11번 그게 올라가기는 이 뭐죠? 횟수가.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네. 솔직한 얘기로. 50pp씩 네, 그렇죠.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아, 되나요? 9번 인상도 매번 50pp씩 올리면 9번 인상도 3번은 50pp예요. 3번은 0.25고 그러면 이제 너 4번, 5번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부분이 과하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50p 3번, 0.25 3번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이것까지는 나쁜 소식이었고 지금부터 좋은 소식입니다. 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년 만에 음. 제 나이만큼 이제 했을 때 나이를 공개하시는 예, 겁니까? 공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낮은 실업수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16만 6천 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낮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저치.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저렇게 치솟았던 팬데믹 실업률도 때죠? 예. 굉장히 놀랐지만 요즘에는 정말 일자리 구하기보다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니까 50년 만에 고용 그러니까 미국 가서는 일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용이하다. 네, 라는 걸 볼 수 그래서 있죠. 사실은 경기 침체는 안 올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표가 좋으니까, 고용 지표가 네. 좋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가면 다 취업이 되는 겁니까? 요도는 거? 뭐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예. 뭐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다만 문제가 되는 거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 보여드릴 건데 심리는 좋아졌어요. 확실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중리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50일. 그러니까 금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간 거죠. 이해한다는 거죠. 하면서 우려가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거 뭐냐? 하지만 어제도 보여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보다는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이 조금 시장을 지배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올해 아니고 내년의 모습인데 내년에 경기 침체 반 정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예상하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네. 근데 저희 방금 전에 1분 전에 고용 지표 보면서 경기 침체하고는 고용 시장을 보면은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다. 이렇게 봤는데 또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어느 장단에 맞춰요. 여러분 좋은 쪽으로 가 보시면 좋은데 네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높아진 대출 금리 네. 엄청 높아졌거든요. 네. 제가 어제 알아봤더니 말씀 못 드렸지만 은행 그 대출 금리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땡기셔야 될 일이 좀 생기셨나 봐요. 생겼죠. 생겼는데 빌려야 되는데 너무 높아져 갖고 네. 못 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디 가서 돈을 빌리냐는 거죠. 뭐 제2금융권?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물가가 또 좀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죠. 그 빌려 갖고 뭐 빵 한 쪽 사려고는 빵이 벌써 막 몇천 원 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반영되면서 침체를 논하는 거니까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은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좀 업앤다운이 심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금리를 인상해서 이런 물가를 잡으면 고용 시장은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 완화가 가능성이 되죠. 완화가 완화가 된다. 되는 거죠. 그런 그림이 이런 가기 때문에 계산이군요. 그러면 또 물가 잡으려고 그러면 가장 높이 올라가고 있는 에너지 잡아야 되고요. 에너지 잡으려고 그러면 또 푸틴을 잡아야 되고 다 꼬리에 꼬리를 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푸틴 잡고 싶다. 제가 최근에 전쟁 얘기 안 합니다. 푸틴을 이제 제가 아주 손절하겠습니다. 단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예. 푸틴에 예, 대해서 푸틴을 너무 심한 게 거론하고 아닌가. 싶지도 않다. 예, 푸틴 입에 입에 담고 올리고 싶지도 싶지가 않아. 않습니다. 예. 해서 뺐는데 중요한 건 푸틴을 잡고 물가 잡으려고 그러면 애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번 맵을 보겠습니다.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보시면 사실은 반등할 때 많은 분들이 이거 지켜보신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 여전히 부진합니다. 네. 엔비디아 빠졌고 그러니까 경기 회복력이 아직까지 좀 눈에 띄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지는 모습 보였다고 말씀드리고요. 2번 역시 빠졌습니다. 뱅크 어메리카 8일 연속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런 그러니까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예. 채팅창에 금융주 점점점점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금융주 투자하는 것도 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두 개 녹록지가 다를 않습니다. 봐야 예, 되니까요. 뭐 녹록지가 금리 않아요. 인상하는 거 좋은데 경기가 안 좋으면 또 여기에서 발목을 잡히니까.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메릴 린치 초대 대표님을 지내셨던 네. 우리 이내무 교수님한테 내무리. 예, 잠시 한번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는 박사로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3번 테슬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테슬라가 얼마나 호재가 많습니까? 많죠. 예, 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옆에 끼어 있는 지행과 포드는 빠졌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4번이 헬스케어인데요. 어제 다 좋았죠. 제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헬스케어가 엄청나게 실적이 좋은 업종이에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네. 페이지 보시면 깔끔하게 헬스케어 업종이 사상 최고치에 이게 바로 직행했습니다. XLV라는 예, 헬스케어 XLV. 관련된 예. ETF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구간에서 사상 최고치 이거 월봉인 거죠. 월봉입니다. 12년 동안 차트인데요. 쭉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고 웬만하면 크게 조정받는 모습이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바이오주나 헬스케어주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인지조화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네. 워낙에 이제 신약이나 그런 바이오 기업들 하면은 굉장히 이제 확 올랐다가 좀 부침이 심할 때도 있고 한데 그렇죠. 예, 그렇죠.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탄탄한 사업군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 전문으로 이제 뭐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미국 쪽과 한국은 좀 결이 다르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서 바이오는 빼야 됩니다. 바이오는 빼고 바이오는 엄청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반대로. 이거는 기기 쪽인가요? 이거는 이제 제약 쪽. 아, 그러니까 제약 제약. 바이오 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도 넘어갔잖아요. 이 업종은 뭐 전쟁 뭐 미웃다고 약을 안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올라가서 사실 악재에 굉장히 둔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보실 것 같은데 좋은데 바이오는 빼고 생각하시는 거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바이오는 빼고 네. 제약 예, 관련한 제약 전체를 보시면 업종.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뱅크 어메리카 8일 연속 빠졌고요. IYT 물류 업종 역시 6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여전히 경기 침체가 우려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보이니까 금리 인상해서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잡아야지 이게 다른 이런 관련된 업종도 좀 턴을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그 잡는 거 네. 두더지 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왜 때려? 예, 맨 위에 푸틴을 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좀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요? 이런 거 다 씻기려고 그러면 씻으려고 그러면 실적?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한번 실적에 대한 일정을 제가 말씀드릴 네. 건데요. 4월 18일 뱅크 어메리카 실적을 발표합니다. 아 이거 잘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0.86 지금 0.75기 때문에 약간 떨어졌지만 일단 요거보다 잘 나와야 되니까 보시면 되고 이거 찍어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19일 넷플릭스입니다. 4월 20일 테슬라, 26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27일 메타 플랫폼스, 28일 애플과 아마존이 이어집니다. 네. 예. 아니 근데 1분기 실적에 네. 대한 좀 기대치가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약간 기사도 떨어졌죠. 있어요. 예, 떨어졌어요. 눈높이가 약간 내려갔습니다. 그게 좋은 거죠. 왜요? 실제로 기대 안 발표할 때는 했다가 딱 좋으니까? 기대가 예상치를 상회하면 엄청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4월 시장을 좀 가늠하게 될 텐데 과연 이러한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많은 순간의 실적 작년처럼 좀 이렇게 실적이 아, 모든 그렇습니다. 악재를 예. 다 잡아먹기를 하는 바람. 저희가 또 가져봅니다. 중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잘 나와야 되는데 방송 안 나올까요? 엔비디아 문제입니까? 엔비디아. 아,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걱정입니다, 발표할 지금. 때마다 네. 아침에 우리 장 부사장님 모습이 아시죠? 참 네. 재밌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영상으로 담아두곤 하는데 네. 이번에도 제가 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잠시 후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아, 형님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이고 아침 저녁 글로벌 라이브까지 진행하려니까 늘 잠이 좀 부족하잖아. 아, 1시간을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지누스 아직 안 쓰세요? 연간 930만 개 판매, 전 세계 80만 고객의 후기로 검증받은 세계인의 침대 지누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상을 상자 속에 담아 전합니다. 이야 지누스 역시 편안하구만. 이제 수면에 투자하세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Live in Wonder 지누스.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 메릴 린치 한국 공동대표, 30년이 넘는 국제금융 국제투자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증시의 핵심 이슈부터 국내외 간판 기업들의 이슈와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유튜브에서 만나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네. 앞서서 저희가 그 네. 침대 관련된 광고 들으셨잖아요. 네. 지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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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야누스는 생각하신 뭐죠? 거죠? 네. 지누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지누스.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아마존에서 네, 엄청나게 입혔대요. 좋은 건데. 네. 아 그걸 안 잡고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조금 피곤해 보이는 아직 겁니까? 주문 안 네,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쵸.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몇십 년을 잠을 자잖아요. 지누스, 예, 편안한 잠을 드린다고 하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 또 광고에서 네. 만나본 분을 뵈야 되는 되게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민망합니다. 예, 예. 인사대학교 이나무 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너무 민망하셔 아이, 그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계속 보니까 메일 내보내 주시네요. 네. 그럼 어떻게 민망함을 덜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념을 좋은 주신 연구 제가 유튜브 네. 채널 지금 보니까 네,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네. 이제 곧 구독자 3만을 향해 달려나가고 계십니다. 보니까 뭐 국내 주식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CEO 대표분들도 만나서 인터뷰를 하시고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뤄서 인사이트 있게 영상을 항상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올라온 것은 네. 이제 그 저랑 옛날 같이 일했던 분인데 오세혁 실장이라고 이제 사이버 보안 이게 되게 요즘 좀 화두아니에요. 그렇죠. 화두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얘기한 것은 이제 왜 그 현대차 주가가 안 오른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현대차가 그냥 어느 정도 적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통주보다는 이 우선주가 한 반가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퍼가 뭐 한 3배, 4배,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한 6, 7%. 그러니까 꼭 사시고 싶은 분은 보통주보다는 이 우선주가 좋다. 이제 그런 얘기 좀 국내 얘기, 해외 얘기 섞어서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남부의 좋은 주식 연구소 여러분 좋은 컨텐츠 많이 올라와 그렇습니다. 있고요. 앞으로도 올라올 예정이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지 제가 어저께 컨펌을 해드리지만 예, 그러니까 어제 뭐 하여간 그 에디팅을 잘 받았고요. 이게 뭐 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에디트 이제 기능 늘리는 네. 것처럼 어제 에디팅을 우리 여대원 앵커한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 부사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금융주 실적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 그 얘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너드 그 연준 부의장 지명자 지명자죠. 이 사람의 조금 저는 항상 그 인물의 성장 과정 그다음에 그 사람의 철학 그 칼라 이런 걸 좀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이분이 좀 독특한 또 배경을 가져서 이제 그 얘기를 통해서 이분이 결국 뭐 되게 실세로 이제 연준에서 더 부상을 할 텐데 이제 최근에 발언한 그런 네네. 코멘트의 그 의미 그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4월 13일 날 그러니까 장이 미국장 열리기 전에 월가의 뭐 맏형격인 JP 모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운용사 중에 또 제일 대표적인 블랙록 두 회사가 실적을 발표하고 그 다음 날 4월 14일 날 모건 스탠리랑 이제 웰스파고 뭐 가장 제일 대표적인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장 부사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을 발표한다. 근데 이제 금융주는 꼭 투자 안 한 분들도 금융주 실적을 눈여겨 보는 게 특히 전문가들은 왜냐하면 경기의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출을 어떻게 어느 부분이 대출을 많이 일으키냐, 그다음에 충당금을 어떻게 쌓느냐, 이제 이런 게 되게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지표죠. 예. 금융주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은 경기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안은 그 최근 몇 분기 동안은 주가가 오히려 실적 발표 전에 올랐다가 좋은 네. 실적이 나오면 컨펌하면 주가가 빠지는 형국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가령 JP 모건이 주가가 한 거의 20% 가까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더 많이 예, 빠졌고 예. 그래서 주가가 미리 빠지고 경기 침체 리스크나 그 신용의 퀄리티가 안 좋아질 그런 우려 때문에 근데 오히려 실적이 또 안 좋을 것을 알지만 특히 증권 부분이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령 1분기에 거의 딜이
IPO 같은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은행 부분은 또 웬만큼 실적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합니다. 예. 근데 이미 하여간 악재가 좀 많이 반영된 상황. 그러니까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죠. 20% JP 모건이 빠졌으면.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금융주 실적이 잘 나와야 할 텐데 이번에 좀 증권 쪽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튀는 네. 그다음에 진짜 그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금융 애널리스트가 마이크 마요예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은 소신 있게 얘기해서 빅뱅크들이 자기 그 회사 리서치에 두길 좀 부담스러워하는. 왜냐하면 특히 경쟁사 CEO랑 많이 붙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향력이 많은 분인데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난주에 그 모건 스탠리랑 JP 모건의 그 목표 주가를 좀 낮췄고 약간 늦은 감은 좀 있죠. 주가 빠졌는데 그다음에 자기 개인적으로 증권업의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이제 선호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뭐 매력도는 좀 있다고 이제 보이긴 보이는데 뭐 전체 업종의 실적이 어떤지 그다음에 개별 금융주의 실적이 어떤지 뭐 상당히 우리 1, 2주 동안 이제 되게 중요한 월가의 제일 중요한 뉴스 플로우가 이제 여기서 나올 것 같네요.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금융 업종, 뭐 은행주, 금융 업종에 대한 좀 기대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각 금융사들에서 우리 좀 이번에는 힘들 거야.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 한 일주일 전쯤 이제 그 미국 회사들이 연말에 이제 실적을 마감하고 이제 주총 시즌이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이제 네. 주총 날짜를 잡고 주요 기업의 CEO들은 연례 레터 같은 거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제이미 다이먼이 발표한 게 화제가 돼서 아마 네. 이제 저희 3프로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금융업에 국한된 이분의 커멘트.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이제 큰 그 빅픽처 메시지를 보면 왜 금융주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밸류에이션이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금융주는 PBR이 한 0.5배, 미국도 뭐 PBR이 한 1배를 좀 넘는 수준이니까 퍼는 한 10배에서 15배 수준.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첫 번째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은행의 역할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 여기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박스 친 거. 두 번째는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미국의 상장사가 이제 축소돼서 지금 한 5천 개쯤 되는데 사모펀드가 뒤에서 그 후원을 하는 스폰서를 하는 비상장사들 그러니까 상장을 앞뒀거나 이제 상장 폐지를 한 그런 비상장사들과 2배가 됩니다. 오히려 10,000개.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상장 그 주시장의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규제는 좀 더 강화가 되는 추세고, 그래서 결국 은행이 진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뭐 골드만삭스 퍼가 왜 8배밖에 안 되지 그렇게 좋은 증권사가 JP 모건이 왜 11배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그런 변화가 있고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조금 금융주는 항상 밸류에이션이 낮았고 앞으로도 좀 그럴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건 이제 구조적인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JP 모건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데 그 다음 자료를 보니까 그 요런 거에 관심이 좀 많으시잖아요. 우리 그 교수님 많으시죠. 대표가 어느 사람인지 또 출신은 어떤지 배경은 어떤지 JP 모건도 지금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약간은 다른 얘기인데 네. 이제 화면 띄워주시면 제가 이제 90년대 초에 JP 모건 홍콩에 있을 때 저희 뭐 한국 사람 한 5명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실제 창업자가 여기 존 피어드 모건이 아니고 JP다. JP 이니셜이 김종필. 저도 그 생각났네요. JP라고 네. 저희가 농담으로 그랬는데 네. 제가 그 이번 주에 그 제 유튜브에서 모셨던 분이 호버트 앱스타인, 그러니까 유태인 가정에서 그 뭐 한 30년 이상 자란,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대표였던 분인데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어떤 책 유대인 얘기라는 큰 책에도 JP 모건이 대표적인 유태인 기업이다. 근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JP 모건 다닐 때 유대인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앱스타인 이브한테 물어봤는데 오히려 20세기 초에는 그러니까 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라고 이제 완전 순수 백인 그 같은 금융회사 여기는 뭐 JP 모건, 메릴린치 같은 데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유대인 기업하고도 거래를 안 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옛날에 차별을 엄청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 기업들은 금융 거래를 하기 쉽지 않아서 오히려 유대인 증권사인 골드만, 리먼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대인이나 유대인 기업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고 전문가라는 분들도 좀 잘못된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JP 모건은 약간 앵글로색슨 회사고, 그다음에 골드만, 리먼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유대인 회사입니다. 약간 또 그 경영진을 보면 백인들에서도 유대인하고 여기 또 나눠지니까 회사의 컬러가 좀 틀리죠. 예, 예. 이게 그럼 유태인이 아니고 맞고에 따라서 뭔가 기업을 운영하는 게 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그 좀 미들맨 역할을 잘했고 리스크 테이킹을 잘해서 골드만 같은 데는 트레이딩을 더 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를 하면 좀 끝장을 좀 보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골드만이 그래서 항상 IB를 잘하는 게 그 딜은 그 딜을 따는 데랑 다 딜에서 떨어진 데가 나눠지잖아요. 2등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컬러가 좀 있죠. 예, 예. 이 기업의 이런 배경을 또 보면은 그렇죠. 또 어떻게 또 운영이 되는지 여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이 분을 오늘 낱낱이 이분이요 파헤쳐보도록 문제가 좀 하겠습니다.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좀 시장을 출렁여갖고 어떻게 제가 좀 근데 또 이분 역할이 또 그런 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뭐 거기 대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을 이야기하고 아니 좀 이렇게 또 매도 먼저 받는 게 좋잖아요. 완곡한 표현을 그럼 또 애매하게 시장이 받아들여요. 그럴 수 너무 있- 기대하고 아. 그러면 안 할 수도 어. 있겠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어. 물가도 못 잡고 어. 그러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니까 그런 흔드는 건 맞는 아니고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브레이너드. 그 얘기하시는 분이 네. 이제 브레이너드, 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 부의장 지명자, 지명자. 아직 뭐 상원 통과되진 않았으니까 네.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 이 부분이 재무부 차관을 했어요. 국제담당. 그래서 제일 왼쪽에는 오바마 그 대통령이 이렇게 딱 듣고 있고 그다음에 반대편에 이제 금발의 여성분이 62년생이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있는데 이분의 좀 칼라를 저희가 아는 게 중요해요. 네. 이분은 이제 원래 전통적인 경제학자 출신이죠. 그리고 2014년에 파웰하고 같이 연준의 멤버로 합류를 했는데 경제적인 지식이나 내공은 훨씬 깊죠. 근데 이분의 칼라를 알려면 이분이 그 웨슬리언 유니버시티라고 웨슬리언 칼리지라는 그 리틀 아이비, 그러니까 그 정통 아이비보다는 좀 작지만 그에 못지않은 좋은 학교인데 여기가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학교예요. 성향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파월하고 브레이너드를 보면 파월은 그 뱅커 출신 아니에요, 변호사. 그래서 월가에 아주 가까운 친구고, 그다음에 공화당 출신이죠, 그렇죠. 공화당 지지자죠. 근데 브레이너드는 아주 민주당적인 그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넘버 2로 이제 그 부의장으로 지명을 했고 본인의 칼라를 아마 많이 낼 것이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런 좀 과격한 발언을 했던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분의 칼라를 보면 이게 이제 웨슬리안 대학의 자기 이제 성향도 나타나는데 그러한 그 급격한 금리 상승 아니면 대차 대조표 축소 얘기를 하면서 끝에 결국 지금 그 서민들이 미국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금같이 물가가 올라가면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데 그러면 결국 구매력이 줄어서 이 사람들 생활이 제일 어렵다. 이걸 되게 강조했거든요. 근데 실제 저희는 그냥 금리 발언만 되게 눈여겨봤는데 그래서 이분의 칼라는 월가의 친구로서 파웰 같은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일반적인 중산층이나 서민들을 입장을 대변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통화 정책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동안 파웰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은 월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죠. 근데 조금 다른 행보를 하여간 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어떻게 시장에는 안 좋을 수 있는 건가요? 월가 시장이 들으면 좀 불편한 얘기를 가끔가다 그러네요. 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파월은 항상 시장의 반응, 교감을 하는 거 제일 네. 그 신경을 많이 썼던 분이죠. 그러면은 안 좋은 거네요. 이분이 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발언을 아까- 자꾸 하시면 서민 걱정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서민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 시장이 중요한데 서민들은 또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뭐 미국이 금리를 뭐 9번 올리든 10번 올리든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어차피 그래요? 올리는 트렌드는 저희가 트렌드는 아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의 그 DNA를 좀 알 필요가 있고 파웰하고는 결이 완전히 틀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저희가 이제 공부하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어제 CNBC 방송을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듣다 보니까 재미있는 서베이가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그 미국 그 이제 서베이에 응답한 미국인의 48%가 항상 24시간 동안 물가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한다. 그거 되게 높은 비중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물가가 지속된다면 미국 가구 중에 52%가 외식을 축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식당 이런 데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고 42%가 그러니까 기름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자동차 운행을 좀 축소할 것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약간 그것도 놀라운데 40%가 여행을 그러니까 축소가 아니라 취소할 취소.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런 분이 좀 심리적으로 미국 그 개인들이 지금 상당히 위축된 것 같고 아까 장 부사장님 서베이랑은 조금 이건 또 다른 숫자인데 이 CNBC 서베이에서는 미국 가구의 81%가 금년에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 그게 정확한 서베이는 아니지만 하여간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위축되고 좀 분위기는 안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 보시면 결국 뭐 금융도 심리지만 진짜 경제는 심리인데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는 안 간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 미국은 시스템의 레버리지가 그 별로 안 높거든요. 지금 특히 이제 가계를 보면 미국은 가계가 집도 보통 있지만 금융자산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미국 가구의 그 가처분 소득 대비 그 재산의 배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보면 한 5배 정도 됐는데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면 내 재산이 한 2억 5천만 원 된다는데 그 배수가 지금 8.5배로 늘어났어요. 지난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이제 빚은 별로 안 늘고 최근에 뭐 2년 사이에 재난구호금도 받고 그다음에 내가 투자한 금융자산 집값이 올라서 그 부의 효과, feel good factor는 확실히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버퍼, 완충 역할은 하긴 하는데 심리적으로는 좀 하여간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이제 그런 뭐 결론인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심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서민들은 더 이게 직격탄으로 이게 경기가 침체가 올 수도 있겠구나. 우리 가계 경제부터 이제 침체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러한 심리가 틀리기를, 심리를 딛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기를 뭐 바라야죠. 저희가 뭐 경기 침체 오는 걸 발목을 잡을 수도 없고 뭐 온다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 한 2-3달 사이에 이 하여간 미국 가계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불안 그런 상태는 조금 좀 하여간 최근에 악화된 것 같습니다. 이런 서베이를 보면.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본 게 이제 아침을 그냥 음료수 하나로 때운다. 너무 이제 뭐 밥 사 먹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좀 치닫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무거운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는 이분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일론 머스크.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트위터 저도 관련된 이분 그 트위터를 팔로우 하는데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 팔로우 하세요? 저는 하죠. 당연히. 근데 이분이 가장 마지막으로 올린 게 내가 이사회에 참가하면 첫째 그림은 이게 자기가 몇 년 전에 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할 때 대마초 피는 거였거든요. 이제 농담으로 이런 식으로 나는 이사회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도 이분이 그 머스크의 홍보대사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회 멤버로 이제 정식 조인을 했고 이미 이 트위터가 동작이 빠르더라고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텐데 이미 홈페이지에도 이사회 멤버로 공식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한 10개씩 포스팅을 해요. 헤비 유저고 트위터가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포함해서 2억 명이 좀 넘는데 그중에 8,100만 명이 머스크를 팔로우하니까 영향력이 4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니까 트위터를 잘 이해하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그 비즈니스 모델의 장단점을 잘 알고 본인이 없으면 가령
그 트위터의 존재 자체도 40%가 가량 없을 테니까 물론 이제 이 사람만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도 팔로우하지만 저도 한 20명 팔로우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존재감이 되게 있는 그러니까 최대 주주 뭐 이사회 멤버 뭐 이런 거 말고도 네. 근데 홍보대사 역할은 많이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트위터 홈페이지에 가서 이사회 멤버를 제가 항상 보거든요. 네. 기업 거버넌스 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이사회 구성 멤버가 있는데 그 사이에 벌써 이사회 멤버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 그 파란 박스가 앞으로 이제 일론 마스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좀 중립 내지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 그 지금은 이제 세일스포스 공동 대표인 사람, 그다음에 파라그 아그라웰 작년 말에 이제 CEO로 내부 승진한 분, 그다음에 잭 돌시가 회사는 물러났지만 이사회 멤버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이분은 일론 마스크 이사회에 들어오는 걸 웰컴이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보통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코멘트 하니까요. 근데 일론 마스크랑 아주 가깝고 앞으로 테슬라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실버 레이크라고 미국의 가장 큰 IT 사모펀드인데 거의 공동 창업자예요. 그래서 실제 테슬라를 그 상장 폐지할 때도 이 실버 레이크랑 같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이사회 멤버 되는 것을 미국에서는 중요시하냐면 이사회가 결국 최근에 SM 케이스를 우리가 통해서도 알지만 이사회가 그 회사의 모든 걸 중요한 거 다 결정해요. 한국은 기업의 오너, 회장이나 사장이 하지만 이사회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게 CEO지. 미국은 이사회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CEO를 고용하고 상여금 주고 해고를 다 이사회가 하기 때문에 이사회만 장악하면 그 회사의 경영진을 다 바꾸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마스크의 행보가 지금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트위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저는 제일 궁금해요. 네네. 그래서 뭐 매일 아침에 우리 네. 그 여동원 앵커님이 제 거 에디팅 하듯이 그 저 일단 에디트 기능이 지금은 이제 그 트위트를 올리면 고치질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리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거를 에디트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능에서부터 아마 지금 이제 그동안 폐쇄된 어카운트를 다시 복구하라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도 다시 자기 계좌를 가질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너무 그 경영진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네. 게 이제 그 일론 마스크의 생각이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 트위터가 주가가 지금 뭐 이번 주에 한 30% 이상 올랐어도 시총이 48조 원, SMS의 다른 기업인 메타가 750조 원, 스냅이 72조 원, 틱톡이 요즘 계속 잘 나가서 한 400조 원 되는데 페이스북하고 스냅은 그 의결권이 없거나 차등 의결권 때문에 실제 그 일론 마스크가 지분을 50% 취득해도 경영권을 흔들지 못해요. 틱톡은 또 비상장 사고 그래서 트위터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그다음에 그 뭐 한 자기 재산의 1% 3조를 갖고 이 회사 지분을 10% 가까이 샀으니까 앞으로 상당히 행보가 재미있는데 트위터가 뭐 지난 상장된 지 한 10년 됐는데 주가가 어떻게 보면 제자리인 가장 큰 이유가 맨날 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계속 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금 엘리엇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엘리엇도 들어와 있는데 엘리엇의 경영에 관한 그 의견은 그 실버 레이크에 지금 위탁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사회 참여 관련돼서는 그래서 매출을 내년까지 2배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 활성화 고객을 현재 2억 명에서 한 3억 2천 명으로 증가시켜야 된다. 근데 뭐 이런 건 제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가 좀 뛰어다니면 금방 그 활성화 고객은 금방 늘 가능성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머스크가 목표를 세우면 그 달성 안 하고는 못 빼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드라이브를 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뭐 일론 머스크 들어와 있고 실버 레이크 들어와 있고 엘리어트 들어와 있고 경영진에 어떻게 보면 너무 선수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트위터라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재료들이 앞으로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엘리엇은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성과가 좋은 행동주의 펀드, 실버 레이크는 세계 미국에서 가장 큰 IT 중심의 사모 펀드, 뭐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기업가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되게 그래서 재미 있습니다. 되게 트위터가 그 로고가 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 처음에 사실 SNS로 혜성처럼 등장한 그렇죠. 거, 우리나라 네, 그렇죠. 뭐 싸이월드 이런 네, 걸 그렇죠. 빼고서요. 네. 다시 한번 그 새가 날아갈 수 있을지. 근데 뭐 하여간 방향성이 언류되든 재료, 하여간 뉴스는 엄청 재료 많을 노출은 것 엄청 많을 같아요. 것 되게. 같다. 알겠습니다. 트위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페이스북, 메타 뭐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본인들이 이용 안 하면 네네. 잘 안 갖고 그렇죠. 하게 되죠. 그 50위권 인지도가 내에서 예, 본 적이 그렇습니다. 없는 것 같아서 예. 어쨌든 과연 또 트위터가 어떠한 뉴스를 전해주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시장에서 보면요, 교수님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소비 관련된 종목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흐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를 갱신한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헬스케어랑 제가 잠깐 끝에 이제 말씀드릴 뭐 월마트, P&G, 헐시, 뭐 존슨앤존슨 헬스케어 주식가 네. 이런 데가 오늘 어제 사이에 다 신고가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마트가 너무 재미없는 기업인데 그림 잠깐 띄워주시면 어제 신고가를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퍼가 여전히 23배. 그래서 이 회사 보면 지난 10년 동안 배당 포함하면 총 주주 수익률이 연 11%, 네. 지난 5년 동안은 16%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뭐 우리가 재미있는 섹시한 기업만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찾아주는 기업을 골라서 나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게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헬스케어나 이런 그 필수소비재를 non cyclical 주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이나 시클리컬만 좋아하지 말고 네.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꼭 깔고 가자. 그래서 월마트는 49년간 배당금을 매년 증가를 시켰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작년에는 영업 현금 흐름이 한 240억 달러인데 그 중에 70%를 주주한테 돌려줬어요. 네. 배당하고 자사진 매입 소가 항상 이런 철학에 녹아 있고 코스트코도 며칠 전에 3월 매출이 발표됐는데 17% 동일 점포는 연 12% 증가. 그러니까 뭐 이런 회사들 재미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포트폴리오에 한 20-30%는 이런 걸 깔아놓으면 요즘 같은 때 상당히 효자한 노릇을 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는 편식을 하지 편식하지 말자. 말자. 아. 한국 주식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주식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골고루 미국 내에서도 좀 골고루 섞어서 네. 음. 자, 오늘의 결론은 편식하지 편식하지 말자로 말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악화되는 무력 충돌로 수백만 명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긴급 지원 모금에 함께해 주세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는 6시 30분부터 네, 항상 이 자리에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자리가 이게 편해서 그런지 어. 한 2시간 해도 될 것 같아요. 전 먼저 그럼 신나겠습니다. 아니요, 같이 가야죠. 네, 같이 자, 가야죠. 오늘 마지막으로 네. 만나볼 분 소개합니다.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하경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의자 편하죠? 뭐 바뀌었나요? 편하게. 아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의자 아닙니까 이게 편안한 이렇게 의자. 아, 전 그런 거보다는 네. 오늘도 아침에 파티 가세요? 입을 옷이 없어서 입었어요. 네. 아, 옷도 만드시는 거 직접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 옷은 제 옷이 아니에요. 산 옷이에요. 아, 진짜 대박입니다. 네. 우리 여도원 대표님. 진짜 안 하시는 게 없어 예, 갖고. 옷을 최근에 제작을 해가지고 많이 입고 다녀서 네. 또 교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는데 네. 우리 시장 겨우 반등했지만 칭찬해 줘야죠. 아, 그러니까 수고했다. 3년 만에 반등에 네. 성공했는데 저는
솔직히 뚜렷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한 이틀 동안 좀 떨어진 거를 이 친구들이 생각해 본 거죠. 네.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 보면 미국 시간 뭐 한국 시간으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새벽 2시까지 이거 마이너스 나고 막 맞아요. 그랬거든요. 다우지수 조금 올라가고 나스닥은 여전히 마이너스였는데 막판에 쭉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이제 턱걸이했죠. 제가 봤을 때는 오늘까지 하면 3일 연속이니까 좀 민망한 것 같아요. 네. 민망하니까 오늘은 조금 좀 올려놓지 않았냐 그 정도고요. 양심상. 양심상 좀 미안하니까 지금 오늘 올려오는 것 같다라고 좀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미가 없다라고 딱히 보고 이유가 있고요. 없잖아요. 네, 의미 없고요. 금값이나 유가 모두 오늘 혼조세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금값도 마찬가지, 유가도 마찬가지. 뭐 약간 올라가고 내려가고 조금 올라갔지만 큰 의미 있는 어떤 반등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지금 10년물 금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마감이 2.655, 막 6 갔었다가 2.55 정도 끝났는데요. 화면 보여주시면 2.6667 막 가는 올라가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달러 같은 인덱스도 지금 여전히 계속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무서운 반등세가 지금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반등에 대해서 어떤 네. 딱히 이유가 없다라는 거는 오늘 아침에 뭐 뉴스를 보셨던 분들, 방송 보셨던 분들 다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뭐 좋은 뭐 호재가 전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굳이 이유를 찾아드려요? 네. 굳이 이유 찾으면 시집가 중에 가장 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형민이 네. 오늘 강보합까지 갔잖아요.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고 얘기는 할 수 있죠. 어. 네. 그렇지만 그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린 네. 거가 되겠고요. 화면 잠깐 우리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요. 오늘 강보합 정도로 마감됐고, 예, 딱 요겁니다. 딱 강보합 정도 마감됐고요. 그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딱 요게 지금 나스닥의 지수예요. 보셔야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딱 요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다음 거 바로 보게 되면 아마존이나 알파벳은 그럼 또 어떻게 되냐? 약보합이에요. 약보합.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냥 약간 어제 대비 조금 흘러내리는 정도지만 그럼 떨어진 것도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느낌 같은 느낌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하면 테슬라랑 엔비디아잖아요. 이런 것들 또 혼조입니다. 혼조. 예.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테슬라 조금 올랐죠. 1% 정도 올랐지만 테슬라 1% 올랐다고 해서 감흥을 느끼는 분 없거든요. 예. 그래서 1% 뭐야 지금 빨리 이거 $1,500, $3,000 가야 되고 네. 단다고 생각하고 사신 분이란 말이잖아요. 지금요. 테슬라 이거 $1,200 된다고 팔 분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갖고 의미가 없는 거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시장에서 큰 흐름보다는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최근 이틀 동안 그리고 오늘 미국 시간 중반까지 거의 오후 늦게까지 하락했던 거에 대한 약간 좀 반등 정도라고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해를 보고 있죠. 반면에요. 반면에 이제 앞서 우리 이남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남우 교수님이 또 하나 배웠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안 먹는 게 많아요, 솔직히. 편식까지 말자. 편식하지만 안 돼. 저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편식은 엄청 제가 뭐 안 먹는 거 안 먹고 좋아하는 거 안 네네. 먹고 그런 거 있지만 주식은 제가 다 웬만하면 그렇죠. 주식은 편식 주식은 안 제가 하시잖아요. 절대 편식 안 하고 저는 이제 없는 것도 갖고 하셔야 된다 네. 얘기하는데 딱 보시면 P&G 같은 경우가요. 다시 화면 잡아주시면 P&G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고점이랑 멀지 않았습니다. 이거요. 여러분도 맨날 쓰시는 뭐 프록터 앤 갬블의 수많은 것들 남성분들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브라운 면도기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헤드앤숄더 브랜드 수많은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보험회사인데 이건 꾸준히 올라가면 되지 지금이요. 굳이 말 안 해도 사상치 효과를 갖고 네. 있는 거 되겠고요. 텔러스 이거 뭡니까 이거 그냥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오르죠? 그러니까 불법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거 얘기했고요. 월마트는 앞서 이제 이남우 교수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월마트가 이게 계속 오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한 2, 3년 만에 처음으로 사상체 효과 간 거예요. 어저께 드디어. 그리고 이제 이틀째 사상체고 효과고 자세히 보면 양봉으로 보면 11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엄청 성장률이냐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시장의 흐름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매달 앞선 코너 이미 나왔잖아요. 매달 요약 매출을 발표하는 기업이 있고요. 전체 매출은 17.2% 이번에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동일 점포 매출 중요한데요. 12.7% 올라갔고요. 캐나다가 12.2%, 이커머스가 9.2%. 여기 가려면 이제 연회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여기가 근데- 어딜까요? 다들 아시죠? 이런 건 퀴즈도 안 됩니다. 코스트코인데 코스트코는 3.98%니까 4% 올라갔는데 전 이것도 너무 급하게 올라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왜 오르는 거예요?
왜 오르겠으면 두 가지가 있죠. 사람들이 더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뉴스를 한번 CNN 어디서 잠깐 이제 그 봤는데 열흘 전쯤에 본 기사인데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 올해 멤버십을 이제 92%까지 막 자동 갱신율이 나오는데 올해 신규로 코스트코 멤버십을 가입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네. 너 왜 여태까지 안 하다가 왜 코스트코 멤버십 올해 했냐니까 그 중에 1등이 뭐냐면 주유소 가려고 그래요. 주유소요? 우리나라는 없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주유소 있는 곳이 많아요. 코스트코에? 네, 코스트코 주유소가 있죠. 그러니까 주유소가 싼 겁니다. 싼 거. 싼 거니까 그 회비만 내더라도 남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앞서 이남훈 기자가 했지만 유가가 비싸니까 뭐 여행도 뭐 줄이고 취소한다는 얘기 하고 있지만 그 뭐 약간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싼 걸 가는 게 많은 거죠 지금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주유소가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실제 맞죠 우리나라는요. 특히 지방 가면 그냥 마주보고 막 있잖아요. 미국도 꽤 많이 있지만 약간 조금 소규모 가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 가도 뭐 20분 가는데 40분 50분 가서 코스트코 가서 주유만 하고 가도 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에 소위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가 코스트코. 월마트도 멤버십 서비스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그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또 뭔가 좀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거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우린 이해가 진짜 안 되죠. 무슨 휴관료 때문에 그걸 가입하냐 그러지만 제가 본 건 팩트죠.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바로 지금 주가에 강하게 올라가는 핵심이 되겠고요. 이 시장은 전 이번 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데 오늘 이번 주말 마지막이니까 이 그림은 진짜 여러분이 꼭 저장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두 번, 세 번 얘기 안 하면 네, 또 네.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는데 강조하시네요. 그 모르겠어요. 블랙락에서 한 건데 이 수치는 뭐냐면 1980년도 이후에 첫 번째 금리를 올라간 이후에 첫 2년, 첫 3년 동안 주가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어땠냐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과거 얘기죠. 과거 얘기지만 1983년, 87년, 94년, 99년, 2004년, 2015년인데 이게 보시면 노란색이 주식입니다. 주식이 1년 동안에 뭐 이 정도 올랐다는 얘기고 2년 동안에 이 정도 올랐고 3년 동안에 이 정도 올라서 그냥 연 10%씩 그냥 꾸준히 올랐다. 그게 하나의 팩트인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채권 얘기 하잖아요. 채권 좋지만 채권이 훨씬 안정적이겠죠. 등락은 적겠으나 채권보다는 여전히 주식이 더 좋았다는 의미 얘기하기 때문에 굳이 주식 팔고 채권 투자 쉽지는 않지만 ETF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그냥 주식을 그냥 꾸준히 갖고 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은.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건 말건 어쨌건 주식의 퍼포먼스가 괜찮았다. 물론 금리가 처음 올라갈 때 보면 여러 번 보여드렸다시피 보통 때보다 약간 수익률 저조해요. 그럼 저조했다는 거지 마이너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되겠고요. 저조했더라도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괜찮았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근데 문제는 요 올해 핑크색 있죠. 핑크색. 네. 핑크색은 가치주거든요. 가치주. 가치주가 더 좋네요. 가치주는 주식보다 조금 아웃퍼폼 했다는 겁니다. 가치주는.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굳이 바꾸실 필요도 없어요. 나는 성장주.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성장주가 7, 80% 정도 됩니다. 가치주는 ETF 중심으로 한 20% 되거든요. 저는 저도 가치주가 더 이길 것 같아요. 앞으로 2, 3 이제 맞다 그러면. 그렇지만 저도 굳이 가치를 올인할 마음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성장주 중에 멍청 올라갈 것도 있고 저의 스타일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성장주를 다 가시는 건 상관없지만 그렇게 하신 분이라면 성장주가 등락이 클 때 아니면 가치주가 뭐 존슨앤존슨이건 코스트코가 됐건 무슨 P&G가 됐건 FB가 됐건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가할 때 유의하고 화낼 필요가 없어요. 내 성장주가 떨어지는 거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가치주를 조금씩은 담아두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가 MGV가 됐건 VTV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거라고 말씀드렸고 전 개인적으로 보면 그 밸류라는 걸 갖고 있어요. VLUE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있다시피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갖고 가시면 시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죠. 그러니까 딴 것만 올라가고 가치주만 올라가고 내 거면 다 떨어질 때면 짜증 나잖아요. 그럴 때 좀 위안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가치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가치주를 같이 가야겠네요.
같이 투자할까요 그럼? 네, 우리 같이예요. 예, 가치주. 뭐 네. 주식보다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다. 근데 우리가 또 지금 뭐 금리 인상기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편식하지 않는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렇죠. 성장주도 있고 가치주도 그런 거죠. 있어야 특히 이제 되죠. 코스트코 말씀드리면 앞서 이제 우리 대부분 우아하고 비싼 옷도 있고 좋은 브랜드 입을 수 있잖아요. 코스트코에도 비싼 거 많이 팔아요. 있죠. 요즘 다이아몬드도 네, 하니까 네. 좋죠. 저도 알죠. 다만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는 앞서 휘발유 얘기도 했지만 저도 이제 좋은 옷도 있어요. 저도. 네. 그런데 요즘 보면 깜짝 놀랄 거 보면 그 와이셔츠 이런 게 보면 네. 그 파는 데 보면 맞춤형이에요. 뭐 10만 원씩 그러잖아요. 비싼 것들. 근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이거 셔츠 네, 네. 이거 별거 아니에요. 네. 이거 그 캐나다에 저번에 제가 12달러 가지고 샀어요. 10달러. 코스트코에 사셨어요? 많이 팔잖아 이런 것들. 오. 그러니까 커크랜드 브랜드거든요. 이런 네. 거. 이런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고 입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코스트코가 인기가 있는 거죠. 주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네. 보기에. 그렇지만 그런 것들 다만 코스트코 주주분들 딱 기대하는 게 있죠. 특별 배당은 또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또 나중 기회에 뭐 수치를 갖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가치주를 많이 맞습니다. 강조를 네. 해주셨어요. 뭐 금리 인상기에는 밸류가 더 높아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체크를 해두실 부분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저희의 방금 깨알 개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셨네요. 너무 재치 있어서. 너무 놀라시면 안 되는데. 네, 앞으로도 종종 이제 시장 분위기 좋을 때는 저희가 재미난 이야기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미주미 주말 라이브 있죠? 예, 합니다. 몇 11시 시에 하죠? 합니다. 11시. 11시에 이 자리에서. 함께 미주미 주말 라이브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30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